저희가 2022년 그 새해를 힘차게 맞았는데 시장 분위기는 연초에 정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건님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오늘 대안 갖고 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장이 빠지는 건 결국은 금리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 공포를 해지할 수 있는 찐 해지 ETF를 대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또 ETF 하면 알주식과 다른 매력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10분 해외 주식에는 이 금리 인상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찐 해지 ETF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올해가 어쨌든 간에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시중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런 금리 상승의 공포가 좀 지배를 할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좀 해지를 해야 하는 이유랄까요?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사실은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그 약간 다르죠. 프로필이 다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죠. 보통 뭐 성장이 많은 이제 그런 주식이 있을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감도가 높은 주식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이 되게 약간 많이 올라왔죠. 한 2년 동안 계속 좋았죠. 네, 뭐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도 2년도 그렇고. 네, 뭐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장주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성장성이 너무나 좋았던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금융 장세가 이제 굉장히 장기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미국 증시 체질이 바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 금리가 낮아지는 걸 의미를 했었던 건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성장에서 모자랐던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를 모조리 다 버리자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모자란 부분은 이제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네.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ETF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네. 우리가 이런 금리 상승기에 어떤 그 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까 이제 네. 프로필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군 또 네. 뭐 ETF 이런 거에 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찐 해지할 수 있는 ETF는 대충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이렉트하게 금리 상승이 그 이익으로 꽂힐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 소위 인플레이션 주식들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나 대출 같은 건데 최근에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약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그 ETF,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상승할 때 이 곧바로 이익에 이게 꽂히는, 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은행도 그럴 것이고 뭐 경기 민감 업종도 그럴 것이고 그런 데이터가 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결국은 그런 류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상승이 곧바로 이익에 꽂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금융주죠. 아무래도 금융주고요. 금융주가 이제 크게 미국에서 가장 큰 ETF는 XLF라는 ETF예요. 네. 이 금융주 ETF 같은 경우는 은행도 들어있고 보험도 들어있고 증권사도 들어있는 그런 ETF고, 과거에 금리랑 XLF, 그러니까 소위 S&P 500의 금융업종의 매출이나 이익을 그려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같은 경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ETF가 가장 기본이 되는 ETF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살짝 증권사하고 은행하고 보험사는 금리 상승을 먹는 성격의 속성이 조금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증권사보단 아무래도 은행주가 좀 더 직접적으로 금리 상승을 매출로 이제 꽂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KBE라는 은행주 ETF가 XLF보다는 금리 상승에 좀 더 대응하기 적합한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보면은 XLF의 이제 대형 금융사들, 그러니까 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뭐 그런 이 기업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또 주식 매매를 또 많이 해야지 자기들도 트레이딩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뭐 IPO 주관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KBE가 오히려 또 금리 상승에는 유리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나머지 금융 업종 같은 경우도 뭐 트레이딩이든 IB 부문이든 대체로 지금 다 호황인 건 네. 맞으니까
대충 이제 비슷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적합한 건 KBE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리스크를 테이킹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KRE라는 지역은행 ETF가 있어요.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도 KBE보다는 나중에 만약에 지금은 경기가 살짝은 좀 펀더멘탈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올해 들어서 풀린다라고 보면은 이 ETF의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뭐 일으켰던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컨셉인데 결국 이제 인플레가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연준도 금리를 빨리 오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예는 어느 업종이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결국은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작년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월까지 지속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딱 하나 괜찮은 게 있다면 에너지죠. 에너지가 괜찮았죠. 작년 한 해를 보더라도 제일 좋았고 네, 제일 좋았고 올해도 좋았는데 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CPI나 아니면 PCE 물가지수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금리 상승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세니까 결국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업종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많이 누적이 됐죠. 그러니까 19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10년 내내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넣기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홈빌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 가격도 미국에서 되게 많이 오르고 있죠. 1년에 한 19에서 20%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주택 가격은 시차를 두고 1년 정도 뒤에 CPI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주택 가격 강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홈빌더도 어쨌든 1년을 놓고 본다면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이제 에너지주 ETF가 XLE가 있겠고 네. 그리고 홈빌더 ETF는 이제 티커가 ITB라는 ETF가 가장 대형 ETF고요. 근데 이게 그 주택 가격이 그러면은 좀 상승을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또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경로가 두 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자체가 할인율이 올라서 이제 좀 빠지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좀 내기가 어려워져서 수요가 약화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계 부채가 거의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금융위기 때 비교하면 되게 미미한 상황이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10분 해주시다 보니까 10분 내에 모든 얘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세 번째가 네. 아까 뭐 채권 쪽, 뭐 좀 네. 주식과는 다른 성격이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집니다. 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기가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데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죠? 듀레이션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짜리로 구성된 이제 대출 자산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올라가는 걸 그냥 캐리로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가격의 훼손 없이. 그렇게 볼 수 있는 ETF가 BKLN이라는 ETF가 있어요. 어떤 ETF예요? 미국의 시니어 론이라고 해서 레버리지 론이라고 해서 대출 자산을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등락이 엄청 큰 건 아닌데 지금 시중에 있는 단기 금리만큼은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시니어론을 추종을 하는 그 ETF도 금리가 사실은 지금 좀 올랐잖아요. 네. 이미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았습니까? 어떤 뭐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 초까지. 지난 한 3개월 정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았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 ETF도 단기 금리가 너무 오르면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살짝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한 정도만 이제 올리겠다라고 흘러간다라면 이 기업 같은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가격 훼손보다는 캐리 좀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ETF에 대한 소개를 듣고 보니까 이 ETF에 속해 있는 알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섹터군에 이 속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과 뭐가 더 좋을까? ETF에 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판이 엄청 많으세요. 이거 다 사면 네. 1등 주식 사면 되지 뭐하러 다 사냐. 맞아요. 수익률에서 네.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약간 이제 대장주 못 샀을 때 사니까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프로필상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거고, 저희가 개별 주식의 어떤 이제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네. 최대한 개별 기업들의 위험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매크로적인 이점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 상승을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1등 주식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약간 리즈너블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ETF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ETF 투자 유효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해외 주식 편에서는 ETF에 대해서 금리 상승에 해지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10분 해외 주식 레고!